저는 유유출판사의 시리즈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적당한 크기의 예쁜 디자인, 그리고 내용들도 글을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을 저격한 것들이 많아요. 유유출판사 거니까 봐야지가 아니라 사놓고 보니까 유유출판사였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경국 작가님의 필사의 기초라는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무진기행의 필사를 하면서 말이죠. 조경국 작가님은 진주에서 소소책방을 운영하시는 책방지기이자 필사의 기초, 책 정리하는 법, 오토바이로 일본 책방 등 책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필사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차분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한 것인데 작가는 필사를 삶의 성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기억을 연장할 수 있다. 확실히 읽고 쓰면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간 것에 비해 훨씬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베껴 쓰는 것은 오히려 독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베껴 쓰다 보면 문장의 흐름이 끊겨서 오히려 전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필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글씨체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조경국 작가에 따르면 글씨 자체보다는 필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선 작가님 자신의 필체는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세요. 작가님은 필사에서 글씨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단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글씨의 단정함을 추구합니다. 또박또박 바르게 쓴 글씨가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씨를 연습하기 위한 하나의 팁을 주는데요. 그는 노트에 햅이라는 음절을 끊임없이 써놓는다고 합니다. 햅이란 단어에는 아무 뜻이 없고요. 단지 글씨를 쓸 때 그가 어려워하는 자소를 모은 것뿐이죠. 이렇게 자신이 쓰기 어려워하는 자소를 모아 여러 번 써보는 것이 글씨체 교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을, 지읒, 치읓이 어렵던데요. 이 자소들로는 컴퓨터로 써지는 음절이 없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글씨를 쓸 때는 조화, 균형, 변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 그냥 또박또박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필사가 단순한 베껴쓰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나의 글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떤 작가의 글을 필사하고 내 글을 쓰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작가의 문체를 따라가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작품을 필사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필사를 하고 있는 작가는 김승옥 씨이고요. 작품은 무진기행입니다. 워낙 감각적인 문체와 언어의 조응력, 효과적인 공간 설정과 그에 걸맞는 캐릭터 설정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게다가 무진기행은 지금도 작가 지망생들이 꼭 한번 필사해보는 소설이라고 해서 오늘의 필사작으로 골라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팔이 아프네요. 김승옥 씨뿐만 아니라 닮고 싶은 필체를 가진 작가들도 몇 있어서 저도 가끔 그분들의 글을 필사하는데요. 애인의 애인에게를 쓰신 배경옥 작가님,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외국 작가로는 미국의 실비아 플라스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필사의 기초의 저자이신 조경국 작가님도 필사를 할 때 필기구에 대해 꽤나 까다롭게 구신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종이와 펜의 궁합,
펜과 저의 손의 궁합을 따지는데요. 손과 펜의 궁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글씨가 작은 편이라 세필을 선호하다 보니 시그노 0.28 블랙을 주로 쓰게 됩니다. 값이 사악한 만년필들에 적응을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시그노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따지는 것이 종이와 펜의 궁합인데요. 시그노의 경우 부드러운 종이에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써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드러운 종이에는 미도리에서 나온 미도리 시리즈 노트가 있고요. 라이프 노트가 있습니다. 필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속 일본 제품을 말하게 되는 경향이 있네요. 요즘 시국도 시국인지라 조금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요 근래 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썼던 걸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실 좋은 종이질을 가진 필기구가 일본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이 예전에 한번 추천해준 브랜드에는 로디아, 클레르퐁텐이 있는데요. 교보 오프라인에서는 팔지 않다 보니 자꾸 전시되어 있는 일본 브랜드만 사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로디아와 클레르퐁텐의 수첩을 사봐야겠어요. 개인적으로 오렌지색 로디아 수첩이 너무너무 탐납니다. 결제 완료. 저는 글씨를 좀 깔끔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캘리그라피에서는 제 글씨체가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연필 글씨도 잘 못 쓰고요. 오로지 가느다란 펜으로 쓸 때만 예쁘게 써져서 도구에 따라 달라지는 글씨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에 악필이라고 해도 도구를 좀 바꾸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참, 아주 유명한 몰스킨의 종이의 경우 저랑은 궁합이 잘 안 맞았어요. 약간은 거친 느낌이라 가뜩이나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쉽게 손이 좀 피로해지더라고요. 근데 종이 취향은 사람마다 달라서 자신의 글씨체와 궁합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김승옥 작가님의 무진기행을 쓰고 있습니다. 낭독 컨텐츠를 원래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다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문학작품 이야기할 때 영화를 종종 삽입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작권에 관련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영화의 경우 공정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함 없이 영화를 소개한다든지 또 다른 기타 이유로 부분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 이용이라고 하여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 낭독은 공정 이용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품 전체를 읽는 낭독 컨텐츠를 만들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출판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작가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2019년 기준에서 작가가 1964년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저작권은 완전히 풀려서 그 어떤 컨텐츠로 가공을 하든 다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돌아가셨거나 현존에 계신다면 작가 혹은 작가의 권리를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김승옥 작가의 경우 여전히 견제하시지만 연락을 드릴 방법이 없어 낭독을 포기했어요. 저작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니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무진기행은 1964년 김승옥 작가님이 발표한 단편소설이고 그분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화자인 윤희중이 자신의 회사에서 승진을 하기 전 무진에 머무르면서 일어난 2박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안개가 자욱한 가상공간인 무진으로의 작품 배경 설정은 주인공의 심리 상태 그리고 주제와 연결되어 소설의 탁월성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여담으로는 이 소설이 출판되고 나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당시 60년대 문학 청년들이 무진이라는 곳이 허구의 장소임 모르고 서울역 터미널에서 무진 가는 거 한 장 주세요 라고 많이 말했다고 해요. 와, 필사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도 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필사를 하고 나니 마치 명상을 한 느낌과 비슷하게 정화도 되고 뿌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필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